2025년 봄, 코디 폰스가 한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고 대전 하늘 아래 섰을 때 야구계 전체는 그 거구의 투수에게서 구단의 오랜 갈증을 해소해줄 구원자의 모습을 기대했다. 198cm의 장신, 115kg의 거구.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를 모두 경험한 이력은 그 자체로 무게감을 더했다. 팬들은 열광했고 국내 언론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며 그가 보여줄 압도적인 구위에 대해 연일 보도했다. 한화 이글스에게 외국인 선발 투수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암흑기를 끝낼 핵심적인 척도와 같았기에 폰스에게 걸린 기대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계약 소식은 잠시나마 팀의 부진한 성적을 잊게 만드는 희망의 불꽃이었다. 하지만 그 불꽃은 너무나도 빨리 사그라졌다. 시즌이 시작되고 몇 차례 등판이 이어지자 폰스의 공에는 기대했던 안정감이나 지배력이 보이지 않았다. 분당 155km를 상회하는 강력한 패스트볼은 분명 위력적이었으나 그 공들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외로이 허공을 갈랐다. 폰스가 마운드 위에서 던진 공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낭비가 따랐고 투구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팬들은 기대 대신 조마조마함을 안고 그의 투구를 지켜봤다. 초반 3경기에서 그는 한 번도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평균 자책점은 7점대를 훌쩍 넘겼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에이스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스프링 캠프에서 보여줬던 강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운드 위의 폰스는 불안정과 씨름하는 거인일 뿐이었다. 구단 내부의 분위기도 급변했다.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실망감은 초조함으로 바뀌었다. 시즌 초반부터 외국인 투수가 무너지자 팀 전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감독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폰스 자신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등판할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잦은 재고난조로 인해 불필요한 볼넷을 허용할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코치진은 그의 폼을 분석하고 루틴을 점검하며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마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결과는 냉혹했다. 구위는 있지만 경기를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 결정적인 순간에 커맨드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5월 중순이 되기 전 구단은 결정을 내렸다. 폰스에게 더 이상 기회를 부여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즌 초반 팀의 순위는 이미 하위권으로 처져 있었고 외국인 선수의 부진을 끌어안고 갈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그 결정은 뼈아팠다. 수억 원의 계약금이 허공에 흩어졌고 그를 향했던 팬들의 간절한 기대는 배신감으로 돌아왔다. 폰스는 단 몇 주 만에 한화 이글스에 실패한 외국인 투수로 낙인 찍혔고 그의 한화 생활은 시작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쓸쓸하게 막을 내렸다. 그는 짐을 쌌고 아무런 기록적인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쓸쓸하게 대전을 떠났다. 그의 뒤로는 역시나 안 되는구나 라는 팬들의 깊은 탄식만이 남았다. 이 조기 해지는 단순한 선수 교체를 넘어 한화에게는 또 한 번의 실패 사례였고 폰스에게는 그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좌절의 순간이었다. 당시 많은 이들은 폰스의 KBO 커리어는 물론 그의 프로야구 커리어 전체가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폰스는 한국을 떠났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실패와 좌절이 그의 이야기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서막의 시작일 줄은. 환경을 바꾼 그의 고통스러운 선택은 그를 완전히 다른 투수로 변모시키는 변곡점이 될 터였다. 폰스는 한국을 떠났지만 그에게 남겨진 것은 냉정한 현실과 프로 커리어에 대한 깊은 의문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거구 투수는 이제 역시나 안 되는 선수라는 꼬리표와 함께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폰스는 이 조기 해지를 자신의 재능 부족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환경이 그의 성향과 준비 과정을 받쳐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이 좌절을 마지막으로 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선택은 명료했다. 끝이 아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는 길을 택하는 대신 가장 냉정하게 자신을 실패로 평가했던 바로 그 무대, KBO 리그로 돌아가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는 단순한 복귀를 넘어 환경을 바꾸고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고통스러운 변곡점의 시작이었다. 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 폰스는 자신의 투구폼 전체를 뜯어 고치는 혁명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한화 시절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력적인 구위에 비해 너무나 불안정했던 제구력과 투구 템포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릴리스 포인트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투구 동작을 간결하게 압축하여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모두 제거했다. 또한 주 무기인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그립과 구사 비율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며 단순한 파워 피처가 아닌 템포와 수싸움에 능한 지능적인 투수로 변모했다. 뼈를 깎는 수개월간의 재정비를 마친 후 폰스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KBO 구단과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 한국 무대에 재입성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다시 영입한 것은 그가 실패했던 구단과의 재계약이었다. 구단 내부와 팬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폰스는 개막전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자신이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었음을 증명했다. 그는 이전 시즌의 불안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압도적인 구위와 칼날 같은 제고력으로 리그 타자들을 요리하기 시작했다. 기록은 그의 변신을 드라마틱하게 증언했다. 시즌 중반을 넘어선 시점, 폰스의 이름 앞에는 17승 1패, 그리고 경이적인 평균 자책점 1.89라는 수치가 따라붙었다. 특히 5월 17일 경기에서 그는 KBO 9이닝 단일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인 18개를 잡아내는 역사를 쓰며 자신이 리그를 지배하는 투수임을 선언했다. 11연승 가도를 달릴 때 그의 WHIP는 0.94에 불과했고 탈삼진은 이미 160개를 훌쩍 넘어섰다. 이 수치들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넘어 외국인 투수가 KBO 리그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전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국내 언론은 그가 최초의 외국인 투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도했고, 심지어 그의 MLB 복귀 가능성까지 언급되기 시작했다. 폰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실패와 성공의 반복이 아니다. 이는 변화의 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명이다. 그가 보여준 제도약은 한화 구단에게는 부진 탈피의 상징이자 외국인 선발 성공 사례로 남았고, KBO 리그에 도전하는 다른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이곳이 단순히 최후의 기회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재설정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폰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도 환경이 바뀌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실패는 정말 끝인가? 아니다. 실패는 도약의 전초가 될 수 있으며 그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도약을 이루는 방법이었다. 코디 폰스, 그는 더 이상 한화에서 실패했던 외국인 투수가 아니다. 그는 환경을 바꿔 스스로를 다시 세운 투수, 기록을 쓰는 투수, 그리고 새로운 잣대를 세운 투수다. 그가 KBO에서 이룬 이 위대한 성공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를 떠나보냈던 한화 구단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여전히 남은 질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여정은 패배나 좌절이 아닌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 승리의 강력한 표본으로 KBO 리그의 역사 속에 영원히 회자될 것이라는 사실이다.